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위험물 과목을 강의하는 이재욱입니다. 오늘은 2013년도 4월달에 치러졌던 위험물 기능사 필기 2회 필기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외워둬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번과는 달리 계산해야 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중 연소 속도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자, 연소는 어떤 물질이 산소와 만나가지고 어떻게 타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해서. 즉, 산화되는 겁니다. 해서 산화 속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험물 제조소 내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쭉 보시면은 상식에 어긋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라번입니다. 즉,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로 지면에 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해요. 가, 나, 다번은 다 맞는 부분입니다. 자, 3번. 분말 소화약제의 식별색을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첫 번째, 탄산칼슘 2종이고 보라색이죠. 두 번째, 이것은 제1인산 암모늄이고 3종입니다. 그죠? 다몽색입니다.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은 뭡니까? 1종이고 백색이죠. 그 다음에 라번은 뭡니까? 4종이고 회백색입니다. 해서 정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이 분말 소화약제에 대해서는 항상 분해 식도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 자주 출제가 되니까. 무조건하고 분말 소화약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한두 문제씩은 꼭꼭 나온다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소화설비의 주된 효과를 옳게 설명한 것은 옥내 옥외 소화전 설비, 이것은 바로 물이죠. 그죠? 바로 질식소화가 아니고 냉각소화에 가깝습니다. 스프링클러 물 분무 소화 설비 역시나 어떻게? 냉각소화에 가깝죠. 즉 억제소화가 아닙니다. 포분말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질식소화에 가깝습니다. 즉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는 억제소화겠죠. 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5번 지정수량이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화재 발생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10배입니다. 정답은 나번. 6번 유류 화재 소화 시 분말 소화약제를 사용할 경우 소화 후에 재발화 현상이 가끔씩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중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용하여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인 포소화약제는 바로 수성막포 소화약제입니다. 보통 3M에서 개발했다 그러기도 하고 기름이나 목재 화재에 굉장히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번 소화 효과 중 부촉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소화약제는 우리가 익히 알기로는 할로겐 소화약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풀기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물이라든가 이산화탄소는 아니겠죠. 포 아니면 분말이에요. 문제를 가지고 풀려고 한다면 우리가 알기로는 할로겐 소화약제인데, 그죠? 하면은 여기에서는 분말 소화약제가 오히려 부촉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소화약제가 되겠습니다. 8번 위험물 제조소 등의 화재 예방 등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시기는, 요거는 외워두십시오.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겁니다. 외워두십시오. 9번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제조소 등 이러한 것 중에서 소화 난이도 등급 1, 2, 3등급 이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다. 요것입니다. 나머지 라번 다 틀렸는 거예요. 요것도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인 옥외 탱크 저장소에 있어서 제4류 위험물 중 인하점이 섭씨 70도 이상인 것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어느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가? 자, 이것은 바로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1번 위험물 옥외 저장소에서 지정수량 200배 초과의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보유경지 너비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하는가? 단 제4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이 아닌 경우다. 자, 옥외 저장소에서 10배 이하인 경우는 3m 이상, 10에서 20인 경우는 5, 20에서 50은 9, 50에서 200은 12, 200배 초과는 어떻게? 15m 이상입니다. 그죠? 자, 200배 초과입니다. 그러면 바로 15m 이상. 자, 정답은 라번 되겠습니다. 12번 인하점이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아세톤, 벤젠, 톨루엔입니다. 그죠? 다 1석유류인데 교재에 어떤 순서로 나옵니까? 아세톤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휘발유 나오고, 벤젠 나오고, 톨루엔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죠. 즉 인하점이 낮은 것 순서부터 쭉쭉쭉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순서가. 자, 그렇다면 정답은 라번입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아세톤 영하 18도씨, 벤젠이 영하 11도씨, 톨루엔이 한 5도씨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13번 이산화탄소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즉 옳지 않은 것은 가번입니다. 14번 다음 위험물의 화재 시 물에 의한 소화 방법이 가장 부적합한 것은 황린. 황린은 어떻게? 물이 보호액이죠. 그죠? 자, 마그네슘분은 금속 물질입니다. 그죠? 절대로 물하고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15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고정 주유 설비는 주유 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도로 경계선까지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교재에도 언더라인이 쫙 끄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주유관의 길이는 5m입니다. 16번 고온체의 색깔이 휘적색일 경우 온도는 약 몇 도씨인가? 자, 잘 안 나오지만 굳이 외우려고 한다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밝은 색으로 갑니다. 그죠? 적색이니까 어느 정도 낮은 거예요. 1300이라든가 1500 같은 경우는 어떻게 휘백색에 가까운 색들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적색이 띄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백색이에요. 그렇다면 500이나 950 둘 중에 하나예요. 500 같은 경우는 조금 담암적색 그래가지고 조금 더 낮은 쪽으로 갈 겁니다. 해서 정답은 950도. 이것이 바로 휘적색입니다. 백적 같은 경우가 1300 정도 될 거예요. 자, 17번 이동 탱크 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 운송 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야 하는 위험물은 자 보시면 알킬 알루미늄 그리고 알킬 리튬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항상 운송 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18번 위험물 안전 관리 법령에 근거해서 자체 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제독차의 경우 가성소다 및 교조차를 각각 50km 이상씩 비치하여야 합니다. 해서 정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외워두십시오. 보통 그 자체 소방대에서 뭐 화학 소방차 대수라든가 이쪽에 보통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데 지금 2013년부터는 조금 전반적인 걸 다 묻고 있어요. 지금 자체 문제를 내다 뒤쪽으로 쭉쭉쭉 조금 더 밀렸는가 봐요. 해서 그 부분도 조금 더 공부해 두신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번 화재 시 이산화탄소를 방출해서 산소의 농도를 12.5%로 낮추어서 소화하려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약 몇 볼륨 %로 해야 되는가? 요거는 계산인데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공기 중에는 질소가 79, 산소가 21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서 100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플러스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갔어요. 자, 그렇다면은 산소가 21이 있습니다. 그죠? 자, 100에다가 어떻게 X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들어갔어요. 하니까 어떻게 12.5%니까 0.125예요. 계산하면은 21은 12.5 플러스 0.125X가 되고 여기서 들어가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68입니다. 그죠? 68 쓰면 맞습니까? 68 나왔네. 나왔으면 틀려버립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써야 되는 거예요. 즉 168이죠. 이제 68이 되었으니까 그 중에서 68이 되니까 계산하시면은 어떻게 0.4047 뭐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즉 40.5% 가까이 나올 겁니다. 정답은 다번입니다.